안녕하세요. 루치원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임대신고 상담 사례인데요.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죠. 세무사님, 좀 공실 좀 넣고 신고하면 안 됩니까? 즉, 무슨 말이에요? 좀 수입 좀 줄여서 신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사실은 좀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뭐 답변하기 좀 곤란한데, 그래도 좀 한번 저랑 같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담 내용은 이렇습니다. 2월 10일까지 임대사업자들 임대 수입 신고하라고 하는데요. 뭐 세무사님도 알다시피 원룸이라는 것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들락날락하고 공실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 아니 저 공실 좀 넣고 신고하면 안 되냐 이거죠. 예? 가뜩이나 이제 그 매출 많아지면 나중에 세금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또 임대 수입이 7,500이 넘으면 뭐 세무사한테 장부도 맡겨야 되고 아 이거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답을 내리기 전에 임대소득과 관련된 기본 어떤 이제 그 내용을 좀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임대 수입 이 신고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 사업자가 있는 분들은 보통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라고 그래가지고 2월 10일 날까지 이제 수입 신고를 보통 합니다. 우리가 1월 25일 날까지는 부가세 신고라고 해가지고 과세 사업자들 매출 신고를 주로 했다라면 이제 면세 신고죠. 이거는 주택임대는 면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이름으로 그 수익금액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5월달 세금 신고 납부까지 하는 거고요. 뭐 사업자가 없는 분이라고 하면 이제 5월달 소득세 때 신고 납부하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이 5월 소득세 신고하는 형태가 이제 좀 나눠질 수 있는데요. 뭐 잘들 아실 겁니다. 임대 수입이 연 2천만 원이 안 되면 분리과세라고 하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세금 계산해 주겠다. 14%로 해주겠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2천 이상이면 이제 종합과세가 되겠죠. 다른 소득이 있다라면 그 소득과 합쳐져 가지고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천 이상인 분들은 조금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아, 2천 밑으로 신고하면 좋은데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좀 금액이 크신 분들은 또 7,500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면 7,500이 넘으면 복식부기 대상자라고 그래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요. 뭐 손익계산서라든가 뭐 재무상태표라든가 이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할 의무 대상자인데 이거를 본인들이 못한단 말이죠. 세무사들한테 맡겨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세무사한테 월 기장료 나가 또 소득세 끝나면 조정료 나가 그래서 비용이 또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임대 수입이 적으신 분들 2천만 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2천 미만으로 신고할까? 그 다음에 7,500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7,500 넘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좀 줄여서 7,500 밑으로 신고할까? 이렇게 축소 신고하고 싶은 어떤 내적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 공시를 좀 넣으면 안 되겠냐.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이 5채인데 한 채는 그냥 공실이었다고 하면 안 되겠느냐. 아니면 다세대나 다가구인데 뭐 몇 호는 좀 공실이었다고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물어보시는 건데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2월 달에 신고하는 신고 먼저 이 그 서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수익금액 검토표라고 해가지고요. 뭐 여기 이제 기본사항 넣고 이제 임대와 관련된 사항들을 넣었는데 요 별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입니다. 주택 소재지가 들어가고 뭐 종류 들어가고 취득일자 면적 들어가고요. 임차인 정보도 다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넣게 되어 있고요. 네, 임대 기간도 다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즉 뭐예요?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거기에 이제 그 임대 기간까지도 저희가 다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임대 계약 내용도 넣습니다. 보증금 얼마인지, 월세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세무서에 사실은 다 통보가 되는 겁니다. 통보가 되는 건데 공시를 넣겠다는 뜻은 뭐예요? 이거 하나를 그냥 완전 다 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한 칸을 싹 빼면은 이만큼의 보증금 수입과 월세 수입이 빠지겠죠. 그로 의미해서 이제 그 매출액이 좀 작아지겠죠. 그래서 요걸 하나를 이제 다 빼버리겠다는 건데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두 개를 빼버리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빼도 되냐, 아니면 뭐 괜찮냐, 안 괜찮냐,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뭐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요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한번 고민하시면 되겠네요.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다주택자들 임대소득 그 과세 관리를 아주 강화하겠다고 그 기존에 발표가 났었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과세 관리를 하겠냐,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 일단 국세청에서요, 취합 가능한 각 부처의 자료들을 다 총동원해서 임대소득 그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파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뭐 지자체를 통해서는 전입세대 자료 열람, 일선 세무서에서 이 전입세대 열람 자료만 봐도 일단은 누가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일단 확정일자 신고 자료도 참고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근로자들 월세 세액공제 자료가 있죠. 근로자들 연말정산할 때 이런 것들로 또 그 임대료가 얼마인지 이런 거, 아니면 그 임대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그 어떤지 뭐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 보면 거기에 또 보증금 넣는 칸들이 있죠. 보증금, 그래서 본인이 집을 살 때 보증금을 끼고 샀다는 얘기는 이제 뭐 임대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법무부 통해서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기 자료도 취합한다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 전세권 등기 이런 것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국토부나 행안부 통해서 건축물 대장, 소유 정보, 재산세 대장 이런 내용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가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는 주민등록 자료를 보면 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 가격이나 공실 여부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그 공시가격 시스템을 또 그 강화할 것이고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죠. 전월세 실거래 신고 의무하겠다. 그래서 이제 2020년 상반기에 이것도 의무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도 발표 났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실 여부를 체크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전기 수도 사용량입니다. 요거 그냥 손쉽게 이걸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예, 만약 공실이었으면 이런 사용량이 없을 것인데, 전기 수도 사용량으로 계량기 통해서, 아니 그 계량기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한전이나 이런 데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일선 세무서 또 그 조사 요원들이 또 인근 부동산이나 임대하는 물건, 그래서 임대 시세 확인 등 이런 현지 확인 자료도 수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향후 계획은 뭐냐면, 임대 수입을 미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사람들 상대로 서면으로 소명을 요구하고요. 만약에 이제 소명이 안 되거나,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축소해가지고 수정 신고로 해서 추가 납부하는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도 선정해서 더 디테일하게 조사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요, 국세청에서 통합해 가지고 이제 유기적으로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국세청에서 상호 크로스 체크를 할 것인데요.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야, 너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지 마라 라고 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근로자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전입신고 안 했어도 월세 세액공제로 이런 게 크로스 체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너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지 마라, 너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도 신청하지 마라. 이제 좀 아시는 분은 또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이분은 주민등록이 안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 임차인으로서 권리보호가 안 되니까, 아이 그럼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건 해라 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다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 동의를 얻어서 이제 아예 그냥 여기는 이제 공실처럼 이제 신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나 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서도 이런 에너지 정보 자료로도 충분히 공실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국세청에서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보면 세입자와 이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이제 월세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고 있는데, 야 이거 우리 50만원짜리로 그냥 다운 계약서 하나만 작성하자. 왜? 작게 신고하려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국세청에서 크로스 체크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런 거 보면 계약 종료나 뭐 이럴 때 임차인과 어떤 약간의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임차인들이 다 이거 탈세
탈세 제보한다고 막 협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작성하시면 임대인한테는 결국 자기한테 나중에 화로 돌아올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요, 국세청 전산망이 굉장히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임대하시는 분들을 첫 번째 포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임대 수입이 그 받는지까지도 충분히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욕심 때문에 요런 거 아니면 뭐 이렇게 한 칸, 두 칸 이런 걸 완전히 그냥 공실 처리하면요, 나중에 대래 세금과 가산세 등으로 더 크게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좀 지혜롭게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히 저희는 누락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욕심 또는 유혹이 있더라도 좀 하여튼 좀 그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